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79페이지에 중간쯤 유형 8번이라는 문제입니다. 복지 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 구하기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요 문제 할 차례예요. 복지 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를 여기다 구해 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복지 용구다 환자식이다 하는 거 아까 여기 위에 문제 조금 전 문제에서 여기서 구분을 한다는 거고요. 구매자 수 합계니까 구매자 수 그 옆에 바로 있네요. 예. 그러면 요 위에서 했던 썸리프 함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시한 것은 썸리프가 아니고 뒷썸을 써라 이랬어요. 썸리프로 하면 안 되고 지시한 대로 조건을 보시면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을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제가 그렇게 문제를 낼 거라고 그랬죠. 조건을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하는 말은 이거를 조건으로 이걸 조건으로 이용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연습할 때는 앞 시간에서 연습할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카테고리 복지용구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복지용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보장구였다. 그러면 이거 못 쓰잖아요. 이 위치가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ITK 엑셀 시험은 이렇게 문제를 내 가지고 이걸 조건으로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썸리프로 하지 말고 뒷썸으로 하시오 했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뒷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DS U 하면은 뒷썸 보이죠? 더블 클릭. 자, 뒷썸을 딱 가로를 열어 놓으면 이렇게 인수가 3개가 보인다 이거죠. 데이터베이스. 대량의 데이터지. 데이터 전부를 주는데 필드를 포함해서 다 준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필드. 그래서 필드는 썸할, 이게 덧셈이니까 썸할 항목을 클릭하는 것이다. 필드가. 크리테리어가 조건이에요. 조건은 여기를 이용하라고 문제에서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지정한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조건을 찾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크리테리어가.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B4부터 쫙 드래그해서 J12까지 여기까지를 데이터베이스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쉼표 콤마 찍으시고 필드는 구매자 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매자 수를 이렇게 클릭. 만약에 숫자로 주겠다라고 하면은 2, 4 대신에 숫자를 준다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이 4 대신에 여기를 4로 입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셀 필요가 있겠느냐? Vlookup 같으면은 세야 됩니다. Vlookup은 아까 해보니까 안 됐었죠? 그래서 거기는 꼭 몇 번째 열이다라고 숫자로 필드를 주어야 되지만 뒷썸에서나 또는 에버레이지나 여기에서는 숫자로 줘도 되고 여기를 클릭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필드는 2, 4 구매자 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으면 크리테리어 조건인데 여기로 주면 된다. 복지용구라는 조건이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수는 이걸로 이렇게 D4부터 D5 됐습니다. 입력 완료하시면 2469 2469 나왔죠?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뒷섬을 가지고
요 문제 네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번호를 붙이면 맨 처음 한 게 이거 1번 문제, 두 번째 한 게 요게 2번 문제, 세 번째 한 게 요게 3번 문제, 지금 한 게 4번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를 한 장 넘겨서 80페이지 하단을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하기, 여기 5번 문제, 여기 5번 문제가 여기입니다. 자, 5번 문제 지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하기 조건을 보시면,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지를 사용해라. 라지 스몰 함수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라지의 두 번째라고 지정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해라고 그랬네요. 구매자 수라는 정의된 이름. 정의된 이름 한번 여기 찾아보려면 이름 상자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여기 이름 상자 목록 단추 눌러보면 정의된 이름이 보여요. 구매자 수 클릭해 보세요. 여기를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에서 미리 해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라지를 이용할 때 데이터 범위 대신에 구매자 수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셀 포인터 다시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니콜 LA 하면 라지 보여요. 더블 클릭. 자, 라지의 인수를 보면 array, K란 말이에요. K는 두 번째니까 2가 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array가 데이터의 범위인데 이름을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구매자 수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구매자 수라고 따옴표 없이 입력해야 돼요. 이름을 정의한 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름 정의한 것은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다른 값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매자 수 그냥 입력을 해줘야 돼요. 콤마. 벌써 글자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네, 일반 문자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K가 뭐예요? 두 번째. 네, 그래서 2 입력하시면 구매자 수가 두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해줍니다. 입력 완료하십니다. 1605. 네, 구매자 수 1605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1700이 제일 크네요. 1600이요. 두 번째 맞죠? 이렇게 하시면 다섯 번째 문제 해결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 교재 81페이지에 하단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이번에는 구매자 수를 여기다 구하는데 이게 이제 6번 문제래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구매자 수인데 H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여기다가 나타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상품명이 이렇게 목록 단추 눌러서 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성인용 보행기 아니면 거상형 휠체어 뭐 이렇게 고농축 영양식. 이걸 우리가 유효성 검사였나요?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 이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그 상품을 선택하면 이 상품에 해당되는 구매자 수가 여기에 딱 표시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V룩업으로 해라. V룩업. 그러면 여러분 V룩업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뭘 강조했냐면 V룩업의 범위를 줄 때는 상품명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이 제일 왼쪽에 오도록 범위를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V룩업의 범위를 줄 때 이 상품 코드를 같이 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주면 된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셀 포인터 여기다 놓고 V룩업으로 여기에 있는 상품명의 구매자 수가 여기 딱 표시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V룩업 찾기 함수잖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VL 하시면 V룩업 보이죠? 더블 클릭. 자, V룩업의 인수를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룩업 밸류가 있고 테이블 어레이가 있고 컬럼 인덱스 넘버가 있고 렌지 룩업이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테이블 어레이가 범위였어요. 범위. 그러니까 범위를 상품명부터 범위를 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 V룩업은 여기서부터 줘도 돼요. 뒷섬하고 다르게 꼭 필드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줬다 저렇게 줬다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뒷섬처럼 필드 포함해서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는 그렇게 쉽게 기억이 났습니다. VL.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테이블 어레이 앞에 있는 첫 번째가 룩업 밸류. 이걸 뭘로 할지 고민이 많이 되죠. 이 룩업 밸류는요, 이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이에요. 이게 찾을 값. 첫 번째 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을 룩업 밸류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룩업 밸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상품명을 찾아줘야 돼요. 여기서 상품명을 딱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구매자 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룩업 밸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자, 여기까지 떠오르면 이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룩업, V룩업 괄호 열었으면요, 룩업 밸류를 어디로 줘요? 여기 지금 저는 거상형 휠체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가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H14셀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콤마 찍습니다. 두 번째 인수, 이제 테이블 어레이, 요거 이제 잘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상품명부터 비고까지 다 줘요. 이렇게. 12까지. J12까지. 이렇게 범위를, 테이블 어레이를 저는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으십니다. 자, 그 다음 인수 이제 생각납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 구매자 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몇 번째 열에서 찾느냐, 몇 번째 컬럼이냐 이겁니다. 1, 2, 3. 구매자 수가 세 번째 열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습니다. 구매자 수 3번, 콤마, 마지막 렌지 룩업은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인데,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0점, 60점, 80점, 70점 이거는 숫자. 그걸 찾을 때는 유사일치. 지금은 우리는 상품명을 찾는 거예요. 상품명은 정확히 일치. 그래서 정확히 일치 false를 더블 클릭하거나 0을 입력하거나 해야 됩니다. 네, 됐어요. 이제 입력 완료 하시면 돼요. 316. 저는 거상형 휠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316이 보이겠습니다만은 여기 유효성 검사했던 거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 선택하면 989. 네.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클릭하면 887 이렇게 구매자 수가 바뀌게 되죠. 이거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이 여기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인수가 4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조금 반복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함수 문제가 몇 문제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했지 않습니까? 이 배점이 엄청 커요. 요 배점이. 네, 그래서 함수 문제 6개가 다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6개 중에서 4개 이상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네. 4개 이상은 뭐 여러분이 반복 연습을 많이 하면은요 다 맞출 수 있어요. 6개. 자,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유형이 이거와 비슷해요. 모든 문제가. 네.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다 완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의 브이로그업에 대한 풀이는 82페이지까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 것을 풀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83쪽으로 넘어가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는 함수가 아니고요. 이 제1작업의 마지막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제1작업에서 제1작업 시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제목도형 그리고 결제란 만들고 그리고 뭐 범위명 지정하고 어떤 그 서식을 지정하죠. 테두리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효성 검사 이런 거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라면 두 번째 작업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함수 문제 처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제1작업에서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조건부 서식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서식 하면은요. 여기를 만약에 내가 서식을 지정한다. 여기를 클릭해서 홈탭에 가지고 노란색으로 채우고 글자 색은 빨강색으로 해라. 이렇게 해놓고 글자는 진하게 해라. 글꼴은 울릉도 글꼴로 해라 라고 했다면 여기다가 아침 입력하면 울릉도 글꼴 빨강색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서식이라고 하죠. 뭐 셀의 색깔이 뭐다, 글자 색은 뭐다, 글꼴은 뭐다, 또는 테두리를 넣는다, 이런 것이 서식이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뭘까요? 조건에 따라서 서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부서가 영업부면은 그 셀을 영업부는 노란색을 채우고 영업부가 아니고 생산부면은 파란색으로 채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을 줘야 되는 단계가 있고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쓰는 요령만 조금 아시면 돼요. 자, 삭제. 자, 그러면 83페이지의 지시를 한번 볼까요? 조건, 요 지시를 보면 7번 문제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매자 수가, 자, 조건부 서식을 주는데 수식을 쓰라 이거예요. 수식을 이용해서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를, 여기 지금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군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거는 요 세 가지 세 행이 해당이 돼요. 그 행을 말이죠.
어? 구매자 수 1000 이상인 행에 대해서 글꼴은 파랑, 굵게 처리해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저처럼 범위 줘가지고 글꼴 파랑이야? 파랑. 그 다음에 굵게 처리하라고? 굵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해결했다 하면은 이건 점수가 아니에요. 채점 안 해요. 예. 왜냐? 여기를 그러면은 당뇨 환자 양파 효소 여기를 1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700으로 바꾸면 검은색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도 파란색이잖아요. 이건 조건부 서식이 아닙니다. 이걸 700으로 바뀌면 검은색으로 글자가 딱 바뀌어야 돼요. 자, 다시 1700. 따라서 이건 아닙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를 가지고 그냥 서식 주는 건 그냥 일반 서식이에요. 안 변해요. 어떤 값을 바꿨다고 해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조건부 서식은 조건이 달라지면 서식이 바뀌어요. 자, 이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예, 원래 모양이 될 때까지 취소시켰어요. 여러분, 엑셀이 처음이신 분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실행 취소다, 다시 실행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질문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금 충분한지, 나중에 이제 연습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요, 별의별 질문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다 질문하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다 아시는 분은 별로 없겠는데 엑셀 지금 처음이신 분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저도 엑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궁금한 건 질문해야 된다. 예. 자, 지금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험을 향해서 진도가 나가는 것 뿐입니다. 네, 여기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도구 같은 거 쓰는 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예. 실행 취소라든가 다시 실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리를 아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시를 다시 보면은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전체 행에 대해서 글꼴을 파랑 굵게 해라. 이런 지시를 수행하려면, 자,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 데이터를 먼저 범위를 이렇게 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만 범위를 이렇게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드래그, 대각선 모양으로 범위를 주면 이렇게 줄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야 될 대상의 시트, 셀이 되는 것입니다. 범위를 딱 주시고 여기 홈 탭에 이미 가 있을 거예요. 홈 탭에 여기 스타일이라는 그룹에 보면은요, 조건부 서식 여기 있어요. 요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수식을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 메뉴에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이건 수식이 아니에요. 수식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새 규칙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새 규칙. 그러면 규칙 유형 이렇게 나와요. 규칙 유형. 규칙 유형에서 수식을 이용하라 라는 규칙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규칙 유형 선택에 저 밑에 보면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요걸로 해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요걸로 하라 그러면 꼭 이걸 써야 돼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식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수식이 창인 값에 서식을 지정한다. 참인값, 창이 아니라. 다음에 수식의 참인값, 그러면 해당된다는 거죠. 참, 거짓,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자,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조건이 뭐냐면은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매자 수의 첫 번째 데이터, 이걸 기준으로 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를 딱 클릭합니다. 지금 900 몇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우스로 아까 여기 989자리를 데이터의 첫 번째예요. 구매자 수 첫 번째. 두 번째 써도 안 되고 세 번째 써도 안 돼요.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다.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참조를 여러분 무슨 참조라고 그래요? 절대 참조죠. 절대 참조는 안 됩니다. 여기서 혼합 참조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구매자 수에서 말입니다. 열은 2열에 구매자 수가 있으니까 열은 고정을 하지만 구매자 수가 1000명 이상인지 아닌지는 내려가면서 쭉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런데 5번 행을 딱 묶어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교를 못 해봅니다. 따라서 5라는 행번호 앞에 있는 요 달러를 커서를 갖다 놓고 지우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때 알려드렸는데 F4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형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F4를 눌렀을 때 이 형식이 되었을 때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은 혼합 참조 형식을 말하는 거죠. 혼합 참조.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를 남기고 행 머리글 앞에는 달러를 없앤다. 언제나. 그래야 밑으로 데이터를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조건식으로 만들 1000 이상인지 아닌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고쳐야 돼요. 잊지 마세요. 고치고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것에 서식을 지정해라.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네. 1000 이상이다. 자, 그러면 수식은 됐는데 무슨 단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서식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서식을 지정하는 단계를 줘야 되겠죠? 그것이 여기 있어요. 서식 단추. 내가 지정한 것이 여기 미리 보기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서식 단추 누르세요. 그러면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글자색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채우기를 뭘로 해라 라고 하면 채우기에서 하면 되고, 테두리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테두리에서 하면 되고, 글꼴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글꼴에서 하면 되고, 표시 형식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표시 형식에서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글꼴을 지정했어요. 파랑 굵게 해라. 그럼 글꼴 탭에 가가지고 파랑, 여기 색깔이 있죠. 밑에 표준색에서 정확하게 파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꼴, 여기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한 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에 굵게 보여요. 그리고 아래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미리 보기에 다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 잘 만들었고 지정한 글꼴 잘 지정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요 확인 누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3개였잖아요. 그 3자리만 글씨가 굵어지면서 파란색으로 딱 보인다.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를 989 앞에다가 2를 하나 더 넣어보세요. 그럼 1989죠? 이렇게 1000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그 자리도 파란색이 되고, 다시 989로 1000을 1을 지우면 다시 검은색이 되고, 이게 조건부 서식이라는. 이걸 알아두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쭉 출력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형광펜 이렇게 칠하는 거 있죠. 예, 형광펜. 그 부분을 눈에 잘 돋보이게 하려고 형광펜 칠하잖아요. 형광펜 칠하게 할 수 있어요. 노란색의 형광펜을 여기다가 한번 같이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글자색만 파란색으로 했는데 노란색의 형광펜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채우기를 추가해 주면 되잖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뭐가 잘 안 되신 분 제가 가서 해 드릴게요. 적재가 됐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맞았어요. 잘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글꼴 파랑 굵게 노랑 채우기까지 있어요. 노랑 채우기까지. 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노랑 채우기까지 있었는데 그걸 빼먹었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느냐? 다시 하면 안 돼요. 지금 만든 거를 편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범위는 아까 주었던 데이터 범위만큼 다시 줍니다. 필드 포함하면 안 됩니다. 요 조건부 서식은 실제 데이터만 범위를 다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편집으로 갈 때도 홈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규칙을 만들 때는 새 규칙에 가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들어진 것을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규칙 관리라는 곳에 가야 돼요. 만들어진 것이 뭔가 틀려가지고 고쳐야 되겠다든가 틀려서 아니면 지금 우리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 지금 빼먹었어요. 그래서 규칙 관리를 가면 된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에 가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딱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든 겁니다. 만든 거 여기서 규칙 편집을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식 넣고 서식 지정하고 했던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서 수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수식 고치면 되고요. 우리는 수식은 맞았으니까 제대로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서식을 좀 빼먹은 것 같다. 서식에 클릭 하셔가지고 채우기 가셔가지고 노랑을 딱 클릭해 줍니다. 노랑.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그 파란색 진한 글씨에 노랑까지 채워졌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서식이 바뀌었고요. 또 한번 확인 누르시면 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광펜 칠하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형광펜. 뭔가 어느 기준에 맞으면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여러분 자대고 형광펜 칠해 보셨죠? 엑셀에서는 출력해가지고 형광펜 칠할 필요가 없이 미리 이렇게 조건부 서식으로 이미 형광펜을 다 칠해가지고 인쇄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욕장 예방 매트리스를 1989로 이렇게 바꾸면 그 자리도 똑같은 서식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지우시고 지워지면 또 파란색, 검은색이 되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할 시간 없어요. 그냥 해서 딱 나오면 오케이 됐구나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거 재밌어요. 제가 이 조건부 서식의 요 기능이죠. 요 기능 배울 때 정말 아주 짜릿했습니다. 아, 참 기가 막힌 기능이구나. 이 엑셀 처음에는 이런 기능 없었어요. 엑셀 초창기에 중간에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능들이 많이 보강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든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기능이다. 대량의 데이터 취급하는 사람들 요런 기능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데이터가 엄청 많은 데서요. 예, 눈에 팍팍 들어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팍팍 들어오게끔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건부 서식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입력할 때마다 그 부분이 눈에 속속 들어오게끔 형광펜이 착착 칠해지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참 좋은 기능이에요. 자, 시험 문제 대부분 이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연습이 지금 84페이지까지 85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6페이지에 가면 거를 85페이지 시험 분석이라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갈까요? 85페이지 밑에 상자에 시험 분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좀 중요한 말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과거년도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출제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는 조건부 서식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비교 연산자 중에서 이상, 이하 이것이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 이하 주는 요령, 학습이 필요하다. 비교 연산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기본 색상, 기본 녹색, 빨강 외에 별도의 조건이 없을 경우 그라데이션 채우기 및 단색 채우기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채울 때 녹색으로 채워라, 빨강으로 채워라 이런 문제가 가끔 자주 나오는데 그것을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든 단색으로 채우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최소값, 최대값 종류를 자동이 아닌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지시가 그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대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보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86페이지에 있네요. 자, 86페이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데이터니까 여기다 하죠. 좀 뭐 판매 금액 여기 있는 건데, 판매 금액 여기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왕에 연습할 거 지금 만들어 놓은 조건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우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우는 거. 지금 우리가 둔 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지워 보겠습니다. 두 개를 일단 만들어 놓고 자,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저 조건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7번.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금액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 자, 판매 금액 이렇게 범위 줄까요? 막대 스타일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여러분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 실제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항목 빼고.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막대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조건이 뭐냐면 녹색이라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녹색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라데이션에도 녹색이 있고 단색 채우기에도 녹색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여러분도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지시에서 뭐냐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적용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든 규칙을 편집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정을 하면 돼요. 자,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가면 편집할 수가 있죠. 규칙 관리에 지금 입력한 게 데이터 막대예요. 이거를 규칙 편집 눌러볼까요? 네. 자, 규칙 편집을 누르면 조금 전에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한 셀 결정, 이 규칙 유형이 나와 있는 이 대화 상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종류 있잖아요. 여기를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이걸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적용하시오 하면은 편집에 와서 이걸 적용해 주면 돼요. 그냥 막대를 적용하시오 했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막대만 주면 되는 것이고 최대값, 최소값 적용해라 하면은 규칙 관리에 와서 여기를 지정하시고 확인해 주고 확인 눌러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그려진 건데요. 판매 금액이 큰 것일수록 막대가 커지고요. 판매 금액이 작은 것이 막대가 작아지는 거예요.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숫자를 읽어보지 않아도 요게 거상형 휠체어가 제일 판매 금액이 높구나. 그래서 최대값을 꽉 채워줘. 최대값이 꽉 채워줘. 그리고 요게 가장 적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트에는 조건부 서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지정했던 것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전체를 다 주고 안 줘도 되겠네요. 지울 때는 지울 때는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그냥 들어가서 규칙 관리에 가면은 여기 이 규칙이 보이죠. 내가 지금 어느 셀인가는 아까 우리가 이 규칙을 줄 때는 범위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하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가더라도 이 규칙이 보일 거예요. 수식 규칙이. 이거를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규칙 삭제 하시면 돼요. 규칙 삭제 확인. 그러면 막대 스타일만 남았고 모두 지워지는 겁니다. 아까 최소값이 이거였군요. 이거. 고농축 영양식. 그래서 최소값은 하나도 칠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가득 채워지는 스타일이 자 다시 범위 주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서 규칙 편집에서 아까 우리 여기 종류를 최소값은 최소값 선택했고 최대값은 최대값 선택을 했잖아요. 만약에 자동으로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그냥 놔두고 확인 나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까요? 네, 최소값도 살짝 보여요. 네, 최대값도 여기 미세하지만 오른쪽이 살짝 하얀 바탕이 약간 보이는데 최소값도 약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값 자동이 아니라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최소값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점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막대 스타일 나오게 되면 쉽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해가지고 색깔만 지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 줘라 그러면은 데이터 편집, 규칙 관리에 가서 해주시는데 이때는 이 범위를 주고 가서 해줘야 돼요. 규칙 관리에 갈 때는 그 자리를 범위를 주고 가서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7페이지까지 그 설명이 나와 있겠습니다. 이제 88페이지 보시면 함수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연습하는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문제. 이거 다 해봐야 돼요. 네 문제. 우리가 다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문제 있으잖아요. 1번 문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만 해봅시다. 10분 남았는데 뭐 한두 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요거 하기 위해서 여기 소스 파일이 있잖아요. 출제 유형 공사에 가셔가지고 정복사 문제 01이라는 걸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저장된 위치 잘 찾아가셔서 출제 유형 공사로 가셔서 정복 공사 문제 1 정복 공사 문제 01 이걸로 문서의 주제는 12월 크리스마스 공연 예매 현황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 열어놓으셨나요? 네. 자, 1번 문제 조건 여기 보세요. 밑에 조건을 보면 1번부터 6번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0점입니다. 네. 자, 괄호 1번 관람 가능 좌석수. 요거. 이게 이제 1번 문제라는 거죠, 여기가. 관람 가능 좌석수를 구하는데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에다가 2000을 곱해서 구하시오. 그런데 괄호 열고 라이트 함수 쓰면 된다. 라이트 함수를 써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연장에 관람 가능 좌석수는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 요 3자 여기에다가 2000을 곱하면 좌석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 관리번호가 텍스트란 말이에요. 텍스트의 마지막 글자 가져오는 건 write 함수를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write를 써라 이랬습니다. 자, 한번 write가 가져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write가 제대로 가져왔는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RIG 하면은 write 보입니다. 더블 클릭. 자, 텍스트는 관리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B5 클릭하시고 콤마 넘버 캐릭터 한자죠. 오른쪽에서 한자 1 입력 완료 해보세요. 가져왔는가. 네, 가져왔네요. 3 이제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곱하기 2000 넣어주면 되죠. 네, 자,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클릭하고 곱하기 2000 이렇게 하면 60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끊었다가 한번 또 뒤에다 곱하기 2000 끊어서 넣어봤는데 이건 뭐 나는 안 끊어도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write 바로 쓰고 곱하기 2000까지 하면 돼요. 이제 처음에 궁금하니까 일단 write로 3을 가져오나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왔구나. 거기다 뒤에다가 곱하기 2000 이렇게 끊어서 해보면 더 재미나죠. 자, 됐습니다. 요걸 채우기 핸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해주면 이 문제 끝. 네, 한 문제 맞췄어요. 네. 다음에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M의 순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M의 순위. M의 순위를 구해라. M의 수량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1등부터 3등까지 구한 결과값 뒤에다 유의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if rank eq 함수를 쓰고 n% 연산자 또는 and 연산자라고 그래요. 이걸 이용해라.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if부터 막 쓸 수 있는 사람은 막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됐네. 그러면 랭크 EQ로 일단 순위를 내가 옳게 구할 수 있는지 해봅니다. 자, 셀 포인트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니콜 RA. 자, 랭크 EQ 여기 보이네요. 더블 클릭. 자, 넘버가 뭐다? 넘버는 M의 순위를 뭘로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M의 수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M의 수량이 어딨냐 보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넘버가 H5가 되겠죠. 콤마 REF. 그러면 REF는 M의 수량 H5부터 저 끝에 있는 M의 수량 H12까지 드래그 하는데 REF는 F4 절대 참조 형식으로 해야 된다. 왜? 수식 복사할 거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REF 만나면 그냥 F4 누른다고 여러분 아예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F4 눌러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오더. 이거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림차순 더블클릭 입력 완료 했더니 2 나오네요. 야, 순위가 제대로 구해지는구나. 끝에까지 구해지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위가 제대로 나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맞은 거예요.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건 뭐예요? 1등이 아닌 곳에 막 1등 나와 있으면 그건 제대로 안 나온 거죠. M의 수량이 제대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나서 위에 걸 가서 또 살을 붙이죠. 자, 1등부터 3등까지만 표시하게 하는 방법 생각날 겁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저 맨 위에 수식 입력줄에 니콜 바로 뒤에다가 IF 넣으세요. IF 입력한 다음에 IF 더블 클릭하면 괄호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범위를 줘요. 랭크부터 요 끝까지. 랭크부터 끝까지 범위 준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해 둡니다. 뒤에 가서 쓸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넣는다 이거죠. 작거나 같다 3. 여기까지가 3등이다 이거예요. 3등. 작거나 같다 3, 콤마 여기까지가 로지컬 테스트예요. 조건식. 자, 여기까지 입력했죠? 그리고 이제 value if true는 지금 복사했던 거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V 순위 구해라. 그런데 그 뒤에다가 유의를 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연습을 한번 해봤으니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다 n% 여기 넣어주고 큰 따옴표 찍고 유의 붙여줘요. 큰 따옴표 위까지 이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콤마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value if false 거짓값은 공백으로 해라. 공백으로 하는 방법 여러분 알고 있죠? 쌍따옴표 2번 찍으면 공백으로 한다. 쌍따옴표 2번. 네, 입력 완료 또는 괄호를 닫고 입력 완료. 그냥 입력 완료했더니 수식의 오류를 발견했다.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네, 이게 괄호를 닫아야 되는 걸 지가 알아서 수정해 줬어요. 괄호 닫으면서 이 채우기 핸들 밑으로 쫙 복사하시면 되더라.
자, 우리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두 번째 해보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결국에 문제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ITQ 엑셀 시험은 유형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형 내에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A등급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 A등급이에요. ITQ 엑셀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A등급 못 맞은 사람은 엑셀 아직 한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B등급도 아유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B등급은 300점 이상이거든요. 300점 이상. 초등학생이라면 뭐 200점 이상 C등급을 받고도 엄마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다 이제 직장인들이고 성인들이고 A등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A등급으로 하세요. 자, 접어두세요. 88페이지. 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제가 우리 부원장님한테 여기 88페이지 3번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학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일은 부원장님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